자, 그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영끌족 곡소리 나는 이곳 8천만 원 뛰었다 급반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디 얘기냐? 집값 반등한 노원구 재건축 얘기입니다. 보시면요, 상계주공 5단지 상당히 유명해졌죠. 분담금.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대략 5억인데 분담금도 5억이 필요하다. 야, 지금 집값만한 분담금을 내야 되니까 이거 재건축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뭐 안 된다기보다도 실효성이 없다, 이익이 없다, 막 이걸로 작년부터 많이 때려맞았던 단지거든요. 근데 그 단지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계주공들 제가 기준으로 삼았던 단지 중에 하나잖아요. 5단지뿐만 아니라 여러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단지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6.5억에서 4.5억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던 게 바로 저 상계주공 단지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영상에 제가 30% 떨어진 그 아파트 단지인데 얘가 4.4억까지 뭐 1,000만 원 더 떨어졌었나 봐요. 전 4.5억으로 계산했었는데 이 상계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도 5단지도 마찬가지고 1단지 마찬가지인데 5억원대를 회복했다. 그리고 특히나 5단지는 8천만 원가량 반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4억, 4.5억 하던 게 5억대 초반까지 회복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범생들 선행학습하고 있고 지난주 소식지 파월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은 지른 것 같고 그러니까 10억에서 7억까지 떨어졌던 것들 7억짜리 나간 것 같고 8억, 8.5억 이런 것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즉 전고점을 향해서 회복 중이라고. 지금 노원이 일단 이 뉴스에 따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죠? 왜냐면 4.5억 하던 게 5억 초반대에 지금 나오니까요. 다만 이 뉴스와 더불어서 저희 솔직히 이 뉴스도 실어드렸습니다. 노원 강북 아파트값 28주째 뚝뚝 상승 반등 언제 오나. 똑같은 지역 다룬 거예요. 노원 얘기죠. 근데 아파트값이 28주째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근데 뭐 뚝뚝은 아닌데 0.0 몇 %인데 여하튼 지금 노원은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뉴스죠. 그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통계 같은 거 보실 때 좀 유의할 점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28주째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들어가 보시면 0.05%, 뭐 1%씩 안 합니다. 주별로 나오기 때문에 뭐 0.01%, 0.02% 떨어졌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지역의 평균값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단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장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오른 걸로 계산되지 않아요. 그렇죠? 즉 상계주공 5단지하고 1단지가 8천만 원이 오른 거래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노원구 전체는 떨어진 걸로 나오죠. 당연히. 왜냐하면 상계주공 5단지나 1단지 같은 매물들이 계속 거래가 돼야지 이게 상승 전환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물론 좀 더 봐야 됩니다. 상계주공 5단지 1단지가 몇 건 거래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대세 상승이냐? 그건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여하튼 그래서 이에 대한 제 생각이 이래요. 흐린 날 개인 곳. 제가 20대 때 자주 가던 카페 이름이긴 한데요. 이런 곳 있어요. 근데 흐린 날, 막 구름 먹구름 껴있고 그런 날 딱 어느 분만 햇살이 이렇게 쫙 비쳐 들어오는 그런 곳 있잖아요. 흐린 날 개인 곳. 저는 이런 곳들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언젠가는 상계주공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흐린 날 개인 곳이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강북 지역 전체적으로 노도강 싸잡아서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도 강남, 서초라든가 먼저 나가는 선행학습하는 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강북 지역에서도 그런 선행학습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물론 마레프처럼 강북에서 내가 대장이다 이런 애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좀 더 먼저 치고 나갈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상계주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상계주공은 여러분 아시면 뭐 재건축 이슈도 있고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얘기 나오지만 1기 신도시만큼이나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특별법을 통해서든 해준다 그랬고 해줄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똑같아요. 1기 신도시하고 88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한 단지고. 자, 이 상계주공을 갖다 그러면 언제 투자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단편적으로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상계주공들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전세가율이라고 그랬어요. 전세가율. 투자할 때. 투자 목적일 때입니다. 이거. 전세가율이 60%, 65% 될 때 이제 들어가 볼까? 뭐 그 전에 들어가시는 용자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60% 넘어가실 거면 이제 눈여겨보시다가 65% 넘어선다. 70% 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75%, 80%까지 간 적도 많아요. 75% 가면 막 달라붙거든요. 상계주공이 그래요.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이 그렇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옛날엔 더 했고요. 더 쌌으니까 지금은 좀 그나마 올라서 좀 덜한데. 자, 그때가 투자할 시기라고 그랬어요. 상계주공은 무조건 전세가율이다. 지금 50% 좀 넘었거든요. 60% 넘었을 때 보기 시작하다 65%대 사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건 어디까지 투자고요.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계주공 언제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왜 투자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단기 차익 얻으려고 상승기 때 있잖아요. 그때 갭 투자할 수 있는 거 딱 보고 세금 낼 거 다 낸다고 생각하고 양도세 50% 그래 때리던가 뭐 하면서 들어가실 분들은 그 전세가율만 보고 들어가면 돼요. 전세가율만 보고.
근데 사실 상계의 주공은요, 그 단기 투자로서는 조금 의미를 잃어가고 있죠. 왜냐면 가격이 너무 상승해버렸죠. 과거에 1억 안 되던 시절에 이제 시작됐던 투자고, 그거는 이제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지금도 단타 칠 수 있어요. 예, 단타 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계 주공 왜 투자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재건축이라서 싸서 상대적으로 싸죠. 아직도 쌉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싼 곳이에요. 예. 아니면 전세가율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볼 때 전세가율 때문에, 아니면 갭 투자 뭐 연관되죠. 전세가율. 근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는 상계 주공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이유가 아닌 걸로 접근할 때도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이유에 따라 들어가는 시기가 다르거든요. 투자를 위해서면은 아직 더 기다리셔야 돼요. 즉 단순 투자, 뭐 갭 차이를 이용해 투자해서 단기 이익을 먹고 나오겠다는 그런 분들이면은 전세가를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로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계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뭐냐면요, 용의 꼬리가 아닌 뱀의 머리가 되라 라는 우리가 뭐 많이 쓰는 말 있죠. 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거기서 이제 꼬리에 해당되는 용의 꼬리 이런 거에 의해서 딸려다니고 뭐 이러느니 작지만 뱀의 머리가 돼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내용의 얘기지만, 저는 이거 부동산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될 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상계 지역의 특성이 나온 거죠. 저는 상계는 뱀의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상계 주공 아파트가 왜 각광을 받을까요? 그건 상계 주공하면 마들역이라든가 뭐 이쪽에 있는 단지들, 노원역 근처 단지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쪽에 있는 중계동부터 시작해서 중계, 상계, 월계까지 뭐 전부 다예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전체를 말합니다. 즉 80년대 후반부터 들어갔던 그 단지들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그쪽 일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원구 전체. 그 지역을 왜 뱀의 머리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임장 같은 거 가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곳입니다. 의외로. 말 그대로 강남의 옛날에 아파트 단지들, 중아파트 단지들 주로 많고 이랬던 90년대라든가 이런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가보시면. 아파트들 빼곡하게 잘 들어서 있고요. 주변에 거기도 뭐 천들 있거든요. 그런 것 따라서 산책로도 잘 돼 있고요. 거의 뭐 노원역이라든가 교통 나쁘지 않아요. 거의 7호선, 4호선 다 깔려 있고요. 출퇴근, 서울 서부 지역으로의 출퇴근이 조금 난감하긴 하지만 서울 북부 지역, 광화문이라든가 서울 강남 지역 출퇴근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 상계뿐만 아니라 노원 아파트 단지들 갖다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교육입니다. 교육에서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뭐 서울대를 누가 진학했냐 이런 것도 보는데, 저는 기준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중학교의 자사고 진학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때 강남은 33%에서 49%까지, 그리고 일반고도 좋다 그랬잖아요. 자사고 떨어져도 가는 일반고가 장난 아닌 고등학교들이라고. 근데 자사고마저 거의 절반 가까이 들어가는 중학교들이 그 강남의 중학교라고.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겠죠? 그럼 그 다음은 어디냐? 서울 강남 다음으로 중학교 평균적으로 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데가 어디냐? 여러분 어디실 것 같습니까? 분당? 목동? 잠실? 이런 생각하시겠죠? 과천이라든가? 예, 그런데 못 들여보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반고 수준에서 조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인 통계로 봤을 때 자사고 진학률에서 2, 3위 자리를 다투는 게 바로 상계입니다. 아 진짜로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항상 교육은 학원이라고 그러죠. 중개은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즉, 그 노원 쪽인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 학원수나 이런 거요 절대로 어디에 뒤지지 않습니다. 즉 의외로 중계 상계 지역 이쪽에 있는 중학교들의 자사고 진학률은요 20%에 가까운 데들이 많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20% 가깝고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보면요, 각 지역의 상위 10개 학교를 뽑아다 보면요, 상계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목동에도 안 밀려요. 여러분 분당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중계 지역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중계 지역에, 물론 분당에는 일반고들이 좋은 것들이 많지만 뭐 상계 지역에 있는 일반고에 대한 평가는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학교의 자사고 진학률 보면요, 중계 상계 지역 중학교들의 진학률이 분당보다 제가 보기에는 연도별로 좀 다르지만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그럼 분당에 대한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왜 그럴까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20, 30대 다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뭐 뉴스를 많이 보시면 노원이나 이쪽 들어가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쪽 가면은 초등학생들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에 애들이 넘쳐나는 동네가 바로 노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20, 30대에 돈을 좀 벌었어도 강남 쉽게 못 들어갑니다. 교육 좋은 거 알잖아요, 강남. 근데 못 들어가요. 아파트 값이 지금은 뭐 30평대가 30억, 40억 하잖아요. 못 들어가요. 목동도 비싸요. 잠실도 비싸고. 근데 아파트 단지가 쫙 모여있고, 서울 안에서 단지가 쫙 모여있고, 교육 여건 되고, 교통 괜찮은 데가 어디예요? 없어요. 상계 중계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상당히 쌌고요. 강남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4분의 1밖에 안 해요. 물론 아주 비싼 놈 빼놓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 30대 이게 80년대 90년대부터 그랬던 거예요. 20, 30대인데 그리고 아이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 거나 이제 애를 가졌거나 신혼인데 갈 데가 어디냐, 아파트 단지가 좀 깨끗하고 이런 데가 강남, 잠실, 송파, 목동 빼면은 없었던 거예요. 강북, 상계 그 지역밖에. 자 그럼 그 들어간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해보세요. 내가 금수저나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리고 내가 20, 30대 때 사업으로 정말 성공한 게 아닌 이상, 그런 분들 많으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지 않은 이상 내가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강남이나 잠실 이런 거 집값 살 만한 돈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가는 데가 바로 상계 중개에 있는 아파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냐, 거기 들어갔는데 교육열이나 이런 거는요 결코 강남에 이런 데 뒤지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전반적인 건 강남 수조가 더 뛰어나고 목동이나 잠실이 더 뛰어날 수 있죠. 하지만 중개나 상계 들어간 그 젊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교육에 대한 인식도 있고 교육도 받았고 직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 키웠고 살았던 곳이 바로 중개 아파트 단지들, 상계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물론 평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일반화시키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사고 진입 같은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강남 서초 교육 이거 잘 안 바뀌어요. 그죠? 거기에 아성에 뭐 다른 데가 아무리 덤벼도 쉽게 못 무너뜨립니다. 근데 중개라든가 상계 그 지역의 교육 있잖아요. 그것도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메리트가 있잖아요. 지금 뭐 싸요. 지금도 서울에서 가장 싼 동네입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대기업 다녀도 이제 결혼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신혼이고 집에서 도와줄 수 없으면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그래도 여건 깨끗하고 단지들 쫙 돼 있고 학교들 괜찮고 학원가 마련돼 있고 백화점 있고 교통 서울 웬만한 데 다 되고 지금도 상계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투자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언제 투자하느냐 이거 생각하시면 그냥 전세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투자하느냐, 상계 이런 서울에서 위치 이런 거 아시면요 재건축 같은 거 바라보시고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좀 달라지죠. 그럴 때는 전세가 이런 걸 떠나서 조금이라도 매매가가 그냥 쌀 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번 말씀드렸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상계나 중개 쪽에 아파트 매매가는요 얻어맞았어요.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분담금 못 내는 지역 뭐 이래갖고 여기는 뭐 미래가 없다는 별별 얘기 다 나왔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냐면 상계는 그 지역에 저력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가보시면 알아요. 상계, 중개, 아파트 단지들 평일 낮에도 한번 가보시고 주말에도 가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활기찬 동네고 이런 거 딱 보시면은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단타, 단기 투자 2년 미만에 그 전세가를 보고 딱 들어갔다 나온 거 괜찮지만 저는 그런 투자보다도 지금 내가 신혼이고 아이가 좀 이제 어린데 예를 들고 강남, 서초는 가기 힘들 것 같고 잠실하고 목동도 힘들고 그러느니 이런 상계 쪽에 어느 정도 평수 되는 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재건축도 되긴 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학군이라고 좀 보시고 들어가셔서 절대 나쁜 지역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얘기가 딴 데로 걷는 것 같은데 흐린날 개인곳 지금 흐려 보이지만 강북 지역 전체가 서울에서 흐려 보이지만 저는 상계 그다음에 중계 그쪽 하여튼 노원구 쪽에 있는 중고아파트들 그리고 인접해 있는 노동아이라고 하잖아요. 도봉이나 창동이라든가 인접해 있거든요. 그쪽 지역들에 있는 중개사거리 학원가까지 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쪽은 다른 것보다 중개사거리 학원가까지의 거리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그거 보시고 적당한 내 금액에 맞춰서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괜찮은 곳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곳은 가장 늦게 오르는 곳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요 서울입니다. 수도권 웬만한 데보다는 괜찮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도권 웬만한 곳 강북에 재건축하는 거 보세요. 강북 재건축 가격 재건축 하잖아요. 되게 힘들어서 그렇지 서울 강북 재건축하면 웬만한 수도권 대장 아파트 뺨 때립니다. 그죠? 요즘 보시면 알잖아요. 서울입니다. 상계, 노원, 중개, 서울입니다. 그 투자를 하실 생각, 투자라기보다도 그쪽에 대한 어떤 입주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교육 생각하시면서 나쁘지 않은 곳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가 절대로 어두운 곳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곳의 어떤 전통, 역사를 봤을 때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학세권 이런 거. 그리고 요거 용의 꼬리 아닌 뱀의 머리? 강남 서초가 용의 머리죠. 그럼 용의 꼬리는 어디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화내지 마세요. 나쁜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용의 꼬리가. 그럼 잘하시면 뭐 잠실이라든가 송파 쪽, 그 다음에 뭐 목동 같은데 이런 데들이 교육 그 다음이잖아요.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여러분 교육 보시면 우리나라 뭐 수시 제도라든가 교육 조금만 보시면 압니다. 그런 그 아예 맨 용의 머리가 안 되느니 차라리 상계라든가 이쪽에 뱀의 머리가 되는 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입에 있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상계에 투자해놨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그냥 옛날엔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투자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살았던 적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상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그 지역이 생각보다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육으로도 좋고 투자 측면에서도 절대로 나쁜 곳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재건축과 관련된 것들 도래했잖아요. 지금 잠깐 얻어맞는 듯 보이지만 거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간간이 되는 그런 데들에 비해서 그 면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서 보시면 여기가 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원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나오죠. 지금 뉴스 보시면 논의들이 나오는데 뭐 영끌족 곡소리 난다, 언제 상승 가능하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단순히 이런 걸로 보지 마시고 노원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건지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전세권만 보고 들어간 것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